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이은영입니다. 50년 전 아버지가 지은 집을 고쳐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책의 정원을 만든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작가이자 지역문화 기획자인 변광섭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올해 지역문화에 대한 책을 3권이나 펴냈다고 합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청주대학교 교양학부 변광섭 교수와 함께 올해 펴낸 책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변광섭 교수님 하면 예. 오랫동안 이 지역 문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예. 최근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변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늘 문화 현장에 있었는데 이제 굳이 변한 게 있다면 예전에는 이제 제 업무 소속의 특성상 청주를 중심으로 청주의 문화 현장에 있었고요. 다만 이제 지금은 이제 청주가 무대가 아니라 전국이 무대입니다. 강원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제가 부르면 달려가야 되고요. 거기서 강의도 하고 로컬 콘텐츠 이를 발굴하고 또 컨설팅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주대학교에서 지역 문화와 관련된 강의를 또 하면서 매년 생각해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2권 이상씩 책을 펴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네. 활동하고 있어요. 네, 전국에서 굉장히 바쁘게 지내신 것 같은데요. 공예 비엔날레, 직지 축제, 연초 제조창 문화공간 조성, 또 세종대왕 토정행궁 프로젝트 등 정말 그동안 이 지역문화예술과 관련해서 다양한 일들을 해오셨는데요. 좀 새삼스러운 질문일 수 있는데 이 시대에 이 지역문화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설명해 주세요. 네.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지역 문화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됐어요. 물론 이제 주 5일제 근무라는 시대적 환경도 영향이 있었는데 지역의 문화가 중요해졌고 또 이것이 디지털 가속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택트 관광, 디지털 관광처럼 그러니까 디지털과 지역 문화가 같이 마치 이 쌍끌이가 돼가지고 이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의 공간, 지역의 자연환경, 지역의 인물, 또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그 지역의 새로운 미래의 지평을 여는 시대라는 거죠. 예컨대 이 경상도 안동 가면은요, 안동시의 슬로건이 한국의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하는데요. 그 정신문화 수도라는 이 지자체의 슬로건이 특허청에 아예 정식 등록이 돼 있을 정도로 지역의 브랜드가 중요해졌고요. 이것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체류형 문화 관광 자원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해외를 가잖아요. 해외 가도 선진국의 주요 도시를 둘러볼 때 보면은 당연히 문화적으로 탁월한 그런 환경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그런 도시, 그런 나라에서 정말 좋은 감흥을 얻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다 보니까 문화가 중요해졌고 특히 지역 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시대,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네,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변 교수님의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수상 소식을 들으면서 그동안의 헌신이 드디어 인정받았구나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역문화 콘텐츠와 관련해서 최근에 또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사실은 이 지역 혁신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문화를 또는 지역의 환경을 어떻게 특화하고 발전시킬 건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3년 전에는 이제 지역 혁신가로 선정이 돼서 이제 표창도 받았고 또 1년 전에는 정부가 이제 로컬 콘텐츠 큐레이터 활동하는 그 사람들이 전국에 여럿 있는데요. 그들의 활동 내용을 심사를 해갖고 제가 전국에서 1등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책을 많이 펴내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쓴 책 중에서 주목받은 책, 특히 문화부 우수도서로도 여러 권 선정이 됐는데 이 책의 특징이 지역의 문화를 소재로 한 것들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문화부 우수도서로 제가 2권 선정됐는데 즐거운 소풍길, 충북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룬 거죠. 그다음에 생명의 숲 초정리에서 그러니까 제 고향이기도 한 초정리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면서 문화부 우수도서로 선정되고 또 우리 제주도
서귀포시의 대표 도서로도 선정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이야기가 다른 지역에서 대표 도서로 선정됐었고요. 작년에 펴낸 책 중에서는 청주 인근의 진천군에 공해마을이 있는데 공해마을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펴낸 게 상생충북의 그러니까 충청북도의 이달의 도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지역의 현장에서 지역의 로컬 콘텐츠 큐레이터로서 활동한 것이 결코 헛된 게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소개를 했었는데 올해에만 3권의 책을 내셨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앞에 놓여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예, 지금 3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요 책은 이제 아버지가 지은 집 아들이 고쳐 쓰다. 책의 정은 초정리에서 제가 이제 고향이 초정리인데 네. 초정리에 저희 시골집을 낡은 집을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을 한 권의 책으로 펴낸 책이고요. 지금 이 책은 청주문화원 이름으로 펴낸 책인데요.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위대한 유산.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초정에서 120여일간 머물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숨은 비밀의 이야기를 다룬 네. 책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500년 청주 역사 한 바퀴, 특히 이제 성안길. 네. 예, 성안길의 역사 문화 자원 또 골목길 풍경을 한 권의 책으로 쓴 그런 이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올해는 좀 3권의 책을 써 내려오다 보니까 정말 숨가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네. 이 3권 한 권 한 권 다 이제 우리 지역의 문화와 연관이 있는 책인 것 같은데요. 먼저 아까 그 책의 정원 초정리에서라는 예. 책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어떻게 이 책을 펴게 되셨는지 예. 그 배경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초정리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이제 저희 집 마당이 탕마당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초정약수 행궁이 있는 터가 저희 집 마당처럼 제가 뛰어놀았던 곳이고요. 그 탕이 있는 곳인데 마당이 크기 때문에 탕마당이라고 불렀죠. 근데 제가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화지리학.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그릇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맹모 삼천지교처럼 저는 초정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어쩌면 세종대왕의 그 훌륭한 기상, 그 정기가 제 몸속에 DNA에 이렇게 끼쳐 있을 수 있다라는 전 생각을 갖는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문학을 전공하고 그것 때문에 문화기획자로 활동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희 집이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어요. 저도 이제 도시에서 아파트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방치돼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고요. 또 저희 집 바로 앞에 행궁이 조성됐는데 초정 행궁이 조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콘텐츠가 없어갖고 너무 안타까워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아쉬워하더라고요. 초정에 세종대왕이 다녀간 바로 그곳에 그래도 문화공간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요즘은 도시재생, 문화재생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빛바랜 그 공간이지만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좀 리모델링을 하자 해갖고 올 1년 내내 제가 그 리모델링을 했고요.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저희 집과 저희 고향 이야기를 일부로 글과 그림으로 이제 별도의 그림 그리는 학과가 있었고요. 또 2부에서는 10달 동안 리모델링을 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사연 이런 그 이야기를 이제 글과 사진으로 엮어서 한 권의 책으로 펴낸 책입니다. 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생각을 해보면은 새로 집을 짓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하셨잖아요. 예. 집을 고치면서 당연히 뭐 우여곡절이 좀 많았죠. 예. 어떠셨어요? 아니 아버지는 50여 년 전에 저희 가족의 삶의 등지를 지으셨죠. 손수 지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집에 아들인 제가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꾸미겠다라고 다짐은 했지만 다짐이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만약에 이게 쉬웠다 그러면 누구나 다 그렇게 했겠어. 그죠? 네. 이 계획이 시작되는 그날부터 이틀에 한 번씩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자재값이 코로나 때문에 자재값이 천정부지로 인건비도 막 뛰고 그래가지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공사 중에 구렁이가 2마리나 우리 천장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천장이 일부는 또 주저앉았고
일하는 그 공사 현장에 이 인부들 또 업자들이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도망갈 정도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그랬고요. 당초에는 3개월이면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10달이나 걸렸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버리지 않고 매일매일 기록을 해놨던 것이 이제 소중한 하나의 그 아카이브, 저의 이야기가 됐던 것이죠.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네.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집을 좀 고치셨다면 이 집들이 같은 거는 사실 생략할 만도 한데 예. 근데 웬 콘서트까지 여셨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사람들이 책을 펴내면 출판 기념회 형식으로 이 이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책을 펴내는 게 주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빛바랜 낡고 상처받은 이 아버지의 집을, 제 고향집을 문화공간으로 꾸미는 그 일련의 과정을 한 권의 책으로 펴냈는데 이왕이면 의미 있는 집들이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책을 펴내는 걸 기념하고 우리 집을 다 고쳤습니다 라는 거를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는 의미에서 일종의 마당에서 콘서트를 한 거죠. 출판 기념회 겸. 그래서 저희 집에 마루가 무대였고요. 저희 집의 마당이 객석이 돼가지고 아마 저 한 300~400명의 우리 지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같이 가을볕에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우리 집의 풍경 어떻게 고쳤는지 사실은 어려움이 얼마나 있었냐고 여쭙지 않습니까? 네. 한참 공사를 리모델링 할 때 어떤 지인이 제가 없을 때 다녀가면서 인부들한테 그랬대,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 잘난 척하더니 고생을 사서 한다고. 아니 부시고 새로 지면 편리한 거를 왜 괜한 고생하냐고. 그래 더 고생을 해야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냥 돌아선 사람도 있었다고 할 정도인데 진짜 그런 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저희 집이 마무리되고 와서 보고는 저희 집의 컨셉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책의 정원이죠. 책과 예술 작품도 몇백 점 있고 책이 한 2만 권 있고 미술 작품이나 공예품이 한 200점 정도 있어요. 네. 그 많은 책과 그 많은 예술 작품이 전 한옥 안에 그 공간 안에 안과 밖에 조화롭게 이렇게 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는 가슴이 찡했다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옛날 고향 생각이 난다는 얘기도 있고 네. 이런 공간으로 정말 꾸미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고요. 네. 되게 의미 있는 일들이 올해 1년 내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공간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버지께서 지은 집을 고쳐서 이 책과 문화예술이 숨쉬는 그런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탄생을 시키셨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또 활용하고 가꿔 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때 집들이 행사할 때 제가 저희 집에 온 분들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이 집은 저 개인의 집이 아니다. 이름이야 뭐 주수저 주인이야 제 이름으로 당연히 돼 있습니다만은 네. 제 집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집이다. 그리고 여기는 책의 정원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책을 읽고 이곳에서 책과 함께 꿈을 꾸고 싶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하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도시재생 요즘 네. 문화재생 또 골목경제 이런 것이 시대의 화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낡고 빛바랜 거를 부수고 새집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곳에 인간의 어떤 그 온기, 삶의 향기가 깃든 그런 공간으로 가꾸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저희 집을 직접 고치면서 실증적으로 제가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컨셉으로 한 문화 공간이 더욱 발전하는 거는 뭐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하면 더욱 좋고요. 그다음에 이런 공간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나가서는 저는 초정은 세종대왕이 다녀간 곳인데 세종대왕은 뭡니까? 대한민국 정말 세계적으로도 위대한 유산이 한글 아니냐고요. 한글은 곧 책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저는 초정리 일대를 책마을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일구어지는 어떤 노돛돌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족들의 추억이 깃든 공간이 이제 문화가 깃든 공간으로 탈바꿈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지역민들과 함께 또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예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모습이 저는 벌써부터 기다려지는데요.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청주대학교 교양학부 변광섭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세종대왕과 초정행궁 이야기가 담긴 위대한 유산,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책은 어떤 기획 의도가 담겨 있는지 또 어떤 내용의 책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사실 초정약수터에서 매년 축제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예요. 이 축제를 올해는 원래는 5월 말쯤에 하다가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이제 늦게 10월에 했는데요. 제가 늘 청주시나 또는 이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청주문화원에 요청하는 게 콘텐츠 중심의 행사를 하라, 이벤트 중심의 행사를 하지 말고.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책을 하나 만들자. 세종대왕의 발자취, 그다음에 초정약수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엮으면 어떻겠느냐는 청주문화원의 요청에 따라서 제가 1부, 2부로 구분해서 이제 책을 썼는데, 1부는 세종대왕이 1444년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서 120여일간 머무르면서 요양을 했어요. 아파서 오셨죠. 당뇨병 같은. 그리고 한글 창제 마무리를 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을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 그 숨은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펴냈고요. 또 2부에서는 초정약수를 다녀간 수많은 시인들, 수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집현전 학자들부터 최근에까지 수많은 그 시인들과 선비들, 학자들이 다녀갔는데, 그들이 초정약수를 어떻게 이야기했고 어떻게 노래했는지 그 시 같은 거를 이제 글과 그림으로 담았고, 마지막에는 이제 한글을 예찬하는 세계적인 석학들의 메시지를 또 한 30여 개 같이 담아갖고 글과 그림이 있는 세종대왕 초정약수의 스토리텔링으로 책을 펴내게 됐습니다. 네, 제가 계속 궁금했던 건데 예. 이 책의 일부에 예. 세종대왕의 120여일의 그런 비밀, 예. 숨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사실 이 비밀이라고 하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예.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한번 이제 몇 가지 소개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거는 일단 세종대왕께서 다녀가셨다. 그것도 이제 봄, 가을 한 120여일간 다녀가셨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서 무엇을 했는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그 이야기인데요. 이제 세자와 또 이 소원 왕후 부인이죠. 그리고 누뚱이 영웅대군까지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서 한글 훈민정 창제의 마지막 다듬는 일을 이곳에서 한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고요. 봄과 가을에 왔을 때, 봄에는 훈민정음, 한글 창제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요. 가을에는 공법, 그러니까 조세법을 시범으로 도입을 한 것이 바로 초정땅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곳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초정의 인근을 한국 조세사의 못자리다 라고 표현할 정도고요. 일제시대 때는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초정약수를 약탈해 갔습니다. 일본 천황한테도 갖다 줬고요. 일본 군부대한테도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초정약수의 전수조사를 할 정도로 아주 약탈의 현장인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일부에 아주 상세하게 담고 있는데, 요 얘기는 디지털 콘텐츠, 요즘 뭐 메타버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디지털 콘텐츠 메타버스로 이 콘텐츠 개발을 아예 해버렸어요, 저희가. 마침 충청북도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다음에 충북과학기술원의 어떤 공모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해갖고 선정되는 바람에 바로 이 스토리텔링을 활용해서 AR, VR, MR 뭐 이런 그 메타버스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출시가 돼가지고 지금 상용화가 돼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걸 뮤지컬로 하자, 오페라로 하자. 왜? 너무 재밌으니까는 세종대왕 이야기를 우리 지역에서 뮤지컬과 오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기획 단계까지 지금 들어갔습니다. 네, 책의 숨겨진 비밀 이야기 정말 흥미롭게 들리는데요. 올해 펴내신 또 다른 책, 이 성안길 백년손님이라는 책이 제목부터 이것도 되게 흥미로워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의 책인가요? 이거 참 별책 다 만듭니다. 근데 사실 이 1500년 청주 역사 한 바퀴, 이 책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책일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청주 역사, 1500년 역사의 중심은 당연히 성안길이에요. 옛날 청주 읍성이 있었던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청주 읍성이 일제시대 때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헐렸어요. 흔적조차도 없이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일부 구간이 이제 복원이 돼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청주 읍성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성안길,
쇼핑의 거리, 번화가의 거리,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 성안길 이런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청주의 역사 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또 지역 문화에 살아있는 콘텐츠가 그곳에 있다라는 그 중요한 가치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책이 1500년 청주 역사 한 바퀴는 성안길에 있는 청주 읍성의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만든 최초의 책, 유일한 책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성안길과 청주 읍성 일대의 그런 문화적 가치, 특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청주를 네.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조선시대 때 한양이 지금의 서울이지 않습니까? 수도 아닙니까? 네. 저는 저는 청주가 작은 한양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다라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이제 685년에 이제 역사적으로 남원의 이 남원 소경과 함께 청주에 서원 소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이제 그 서원 소경이 설치된 이래로 대한민국의 역사의 중심, 그다음에 교육 문화의 중심, 그리고 교역의 중심이 됐었는데요. 일단 고려 때 용두사지 철당간, 지금 국보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청주 사람들의 화평을 기원한 철당간입니다. 그리고 고려 최초의 대장경인 초조대장경을 청주 읍성에서 찍었고요. 고려 말 공민왕이 6개월 동안 이제 그 전쟁 때 6개월 동안 청주에 머물렀는데 그때 당연히 6개월 동안 머물렀으니까 한양 역할을 했죠. 그러면서 전난 속에서도 과거 시험을 봤던 곳이 바로 청주 읍성입니다. 청주입니다. 그다음에 청주 목사였던 율곡 이이가 이 만든 서원 향약은 지방자치규약의 효시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또 이 읍성 안에는 청주목과 충청 병영이 있었습니다. 청주목은 행정을 다루는 거고 병영은 군사를 다루는 것입니다. 문과 무가 있었단 얘기죠. 네. 예. 그리고 임진왜란 때는 육전 최초의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내륙에서는 육전 최초의 승전부를 올린 게 바로 청주 읍성, 바로 청주 땅입니다. 또 뭐 왕권의 이 왕권을 둘러싼 권력 투쟁으로 벌어진 이인자의 난도 이제 그 중심에 청주가 있었고요. 목은 이색의 억울함을 풀어준 은행나무가 있어요. 지금 중앙공원이라 그러죠. 거기에 거의 1000년 가까이 된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게 압각수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게 있고 또 동학운동도 바로 이 읍성에서 좀 피 튀기는 싸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도 바로 우리 그 청주 읍성에서 하고 청주가 대한민국 역사의 한 획 중요한 어떤 일들이 많이 전개가 됐던 이 곳이고 사건들이 정말 많았죠. 네, 그렇군요. 저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청주 그리고 이 충북 지역의 문화적 가치의 그런 어떤 가능성은 무엇이고 또 좀 아쉬운 한계점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시작할 때 저는 강원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저는 뭐 이렇게 문화 기획을 위해서 이제 가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전국을 볼 수 있는 시선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네. 전국을 보다 보면 특히 우리 지역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큰 거예요. 역사 문화 자원 또는 자연환경 또는 인물의 어떤 그런 훌륭한 네트워크 이거는 결코 저는 부족하다고 보진 않아요. 충분히 가능성 있고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 뛰어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이거를 잘 다듬고 특화시키는 의지나 노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행정의 책임도 크죠. 행정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지역의 그 시민사회나 지역의 전문가들도 자꾸 이제 스스로가 이 부분을 헤쳐나가면서 지역의 어떤 그런 그 글로벌 또 글로컬라이제이션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서로를 탓하거나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것에 대한 자긍심 갖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여기에 있는 우성인자, 청주만의 역사, 문화, 자연환경, 인물도 좋은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자원들을 잘 이 체계화하고 스토리텔링하고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지역에 뿌리 내리게 하고 지역의 브랜드가 되고 콘텐츠가 되고 자원이 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행정과 시민
그 중간에 전문가가 또 매개자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을 좀 빨리 구축을 해야 되죠. 가까운 그 사례로 보면 춘천 같은 데는요. 춘천은 지금 예컨대 마임, 인형국, 네. 그다음에 뭐 연극, 애니메이션, 문학, 미술 장르별로 특화를 하고 있어요. 네. 거기가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는 있는 거대로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거고 없으면 새롭게 창조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문화 정신이죠. 네. 문화 도시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려면은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고 좀 접근 방법도 달리하고 정책의 변화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교수님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예컨대 청주라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교육 도시다. 또는 문화의 도시다. 네. 요즘도 직지의 도시, 네. 그다음에 공예비엔날레가 이제 2년에 한 번씩 20년 넘게 했으니까 공예비엔날레 도시라고 뭐 많은 수식어를 달고 있습니다만은 정작 청주 시민들조차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외부 사람들도 청주와 충주를 헷갈려 하기도 하고 네. 예, 그런 경우가 많고요. 또 청주가 우리는 그걸 직지의 도시나 뭐 문화의 도시라고 강조하지만 외부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왜 인정을 안 할까? 그럼 청주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는 무엇이고 콘텐츠는 무엇일 건가?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안에 고립돼 있다라는 얘기죠. 세상을 더 크게 봐야 되는 이 큰 시선, 프레임을 넓혀야 되는데 그러려면 똘레랑스와 노마디즘, 똘레랑스는 관용이고 노마디즘은 인식의 확장인 거죠. 그러니까 창의와 혁신, 공감과 연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시민사회 역할도 중요하죠. 문화적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일, 그다음에 또 더 큰 지역의 콘텐츠를 더 큰 브랜드나 콘텐츠나 자산으로 특화시키는 그런 노력. 그래서 청주가 크리에이터의 도시 또는 또 아티스트의 도시, 문화의 도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성공한 도시는 다 문화로 꽃을 피웠어요. 청주도 성공하려면 결국은 뭐예요? 문화로 꽃을 피워야 되는데 문화 복지, 문화 경제, 문화 산업 또는 문화 예술. 문화로 시작해서 문화로 끝을 맺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청주가 저는 창조 도시로 더더욱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주신 의견이 빨리 반영이 됐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껏 글에 오셨듯이 앞으로도 이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서 교수님께서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로컬 콘텐츠 큐레이터로서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의 삶이 아쉬움도 있고 또 성찰해야 될 부분이 당연히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적 요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지역 문화를 더더욱 발전시키는 일을 위해서 발굴하는 것, 그죠? 콘텐츠를 개발하는 일에 더 심혈을 기울여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 문화에 대한 저는 청주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곳곳의 이야기를 한 5년 동안 계속 다니면서 글도 쓰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신문이나 잡지에 계속 연재를 해왔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 충청북도 구석구석의 이야기를 아카이브하고 그다음에 책으로 엮는 일도 계속 할 겁니다. 거기에 우성인자가 다시 공연이나 문학이나 드라마나 영상 콘텐츠 같은 다양한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소스를 만드는 일이 필요한 거고요. 또 지역 문화의 중요성을 저는 학교에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더 많이 알리고 그 학생들이 지역 문화 자원을 가지고 창업도 하고 창직도 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그리고 이제 저희 고향집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집으로 좀 더 꾸며서 청주가 문화로 아름답고 문화로 비옥하고 문화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 그런 도시가 되는데 제가 작은 미랄 또 일조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우리 지역의 그런 문화 발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청주대학교 교양학부 변광섭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문화 현장에서 20년 동안 몸담아온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 콘텐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변광섭 교수. 앞으로도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서 멋진 행보 이어나가시길 저희도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